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다 뭐 도마 위로 올라올 텐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이제 김건희 그러니까 그 뭡니까 저 검찰 수사 조국혁신당에서 관련된? 나온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 특검, 쌍특검, 예, 쌍특검 그리고 이제 본인과 관련된 한동훈 특검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각각 어떤 판단과 입장을 좀 드러낼지 이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것은 대야 관계 관련된 이슈이기 네. 때문에 물론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야 핑계를 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 가장 먼저 시험대 오를 당내 안은 총선 백서이거든요. 총선 백서. 총선 백서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 이제 한동훈 책임론이 명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정은 TF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걸 놓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갈등이 벌어질 가장 최초의 내관일 거란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 선거 캠프 레이스 한창할 때 한동훈 캠프 쪽에서 나왔던 말이 2조 심판하겠다. 네. 근데 그 2조 심판이 이재명 조국이 아니라 네. 이철규 조정훈이다라는 맞아요. 식의 이야기까지 네. 나왔었고요. 네. 그게 심지어는 박정훈 이제 최고위원 후보가 토론할 때 오죽하면 당내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냐라는 식으로 공론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친윤계 네. 그리고는 친한계 사이에 예. 1차 내관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백서는 지금 당장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아주 빠르게 올 당내 갈등 네. 사안입니다. 이 빠르면 뭐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지금 네. 방금 전에 그 국민의힘 신인 지도부가 현충원 참배를 했다는 소식을 아까 전해줬는데 네. 그 한동훈 그 대표가 쓴 방명록 문구가 네. 더 경청하고 네.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네.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입니다. 네. 결국은 이거 자체가 아까도 거듭 강조드립니다만은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하는 국민이라는 표어 자체가 네. 당정 관계, 대통령과의 그런 수직적 관계들을 네. 수평적으로 국민의 눈으로 바꿔게 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지도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윤계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네.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신임 대표의 어떤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일단 동료 시민은 더 이상 쓰지 않네요. 근데 일단 국민으로 바뀐 거고. 근데 어제 현장에서는 깨어있는 동료 시민 뭐 이런 식의 네. 배지를 달고 어떤 팬들이 배지? 많았다고 팬들이 하더라고요. 예. 본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 뭐 경청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사실 이 메시지는 지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운영 기조는 옳고 이 방향은 맞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언론 홍보가 잘못됐고 그래서 공직기강부터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조는 한동훈 신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조가 좀 같다. 근데 특검과 관련해서도 앞말 뒷말이 이게 그 매우 정치적인 그 문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쪽에 일정 정도 뭐 그 비토도 당하지 않을 만한 명분을 주고 뒤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이런 방식인 건지. 근데 결국 그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제3자 중재안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특검이 어떤 식으로 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무엇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네.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특검도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짚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한동훈 이제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인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화해와 여러 가지를 이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배를 타긴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탄 운명이라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같은 배를 타지 않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운명인 것이죠. 그럼 누가 내려야 됩니까? 이제 누가 한 사람 내려야 되는 운명에 처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집권 3년 차고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움이 굉장히 일찍 찾아온 것 같고요. 결국은 네. 지난 2년 동안에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 행위 자체가 당을 수평적 관계에서 이끌고 가기보다는 수직적으로 늘 꽂아넣는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고 사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꾸준히 보여줬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그렇죠. 정말로 음향으로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런 후보가 압도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네. 대통령이 어제 사실 전대에 들어왔을 때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을 수 있어요. 입장하는데 원내대표 끼고 네. 정책위 의장 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환호하고 영상 찍는 걸 보고 네. 자 됐어 이거야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이석을 또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공식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재적 갈등이 너무나 폭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리 겉으로 인사하고 만찬하고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잊혀질 일은 아닌 것 같다. 결국은 그 주도권이라는 것이 이번 대표 선거를 통해서 무게추가 당정 관계 그리고 여당과 정부의 관계라는 것이 한동훈으로 옮겨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대통령이 굉장히 기억을 오래 하는 분이라는 걸 저희가 이준석 대표 체릭다봉 사태 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대선 때부터 굉장히 오래 나왔던 네. 이야기였는데 선거에 승리하고 지방선거 승리한 이후에는 좀 관계가 괜찮아졌나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뒤에서 이제 문자 보냈던 게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예, 것이고 예. 끝없이 대통령은 이제 본인한테 서운했던 것들을 오래 기억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이제 대표도 사실 본인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좀 오래 기억하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그 당대표 토론회 그렇죠. 때 보면 예. 굉장히 그 비상한 기억력들을 순간순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게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갈등은 살짝 유예했겠지만 언젠간 터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두 캐릭터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찬 분위기가 어떨 걸로 전망하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겠죠. 왜냐하면 네. 단 둘만 만났을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뭐 낙선자들까지 다 부른 겁니까? 신임 지도부만 대체로는 신임 지도부만 초청을 그렇죠. 하는데 예. 이번에는 플러스 낙선자까지 싹 다 예. 뭐 보통은 이제 불렀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이게 뭐라 소위 말하는 사활이가 좋은 예. 스타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모두가 아버지고 모두가 형님이다. 예. 뭐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누나라고 불렀던 그 예. 몇 안 되는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는 아마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려고 애쓰겠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문자 네. 공개로 촉발된 그 댓글팀,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사천 그 비례대표 후보 논란, 그리고 공소 취소 청탁 이 문제는 또 사실상의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 거고 민주당에서는 네. 고발 조치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것도 후폭풍이 상당히 클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한동훈 대표가 했던 문답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네. 여러 가지 사안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이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일축했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내용을 보면 그런 억지 협박으로 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예. 결국은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장 큰 거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심지어 참여까지 했다고 밝힌 여론조성팀. 그렇습니다. 뭐 흔히들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댓글도 단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고소고발이 진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이란 범주 내에서 이 사안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네. 아까도 이제 총선 백서가 내관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비례대표 사천 문제라는 것도 그 백서에 투영되면서 또 한 번 더 터질 수 있는 뇌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결국 그게 이제 위법 수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그 대표의 관여 가능성을 거론하는 수준인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백서에 그런 위법을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라든가 네. 진술이 담긴다고 한다면 네. 이 역시도 굉장히 수사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네. 이조 심판론이 네. 그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철규, 조정훈 그리고 한동훈 캠프에서 당선되면 친윤계 몇 명은 손볼 거다 이런 말도 또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타겟이 되는 이 두 사람이 당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네, 이제 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당내 갈등이 생기겠죠. 이제 더 이제 수습되지 않고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근데 우선은 또 이제 그것의 하나의 시험대가 당직을 어떻게 인선하느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동훈 신임 대표는 당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누가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원래부터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어제 이제 한동훈 신임당 대표 당선되고 소위 말한 밭으로 돌았던 것이 네. 오늘 뭐 한국일보 기사로도 나왔더라고요. 네. 송원석 의원이라든지 배현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원외에서는 김경률 이제 회계사 같은 분들도 네. 이름이 이제 나온다라는 식의 이야기였는데요.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소위 말한 당내 협치의 관계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종의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뭐 네. 일종의 친윤 학살 뭐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도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수석 최고위원도 장동혁 의원이 네. 한동훈 대표가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되긴 그렇습니다. 됐는데 지도부는 총 9명이에요. 예. 이번에 5명이 선출이 된 거죠. 예. 그럼 나머지 4명이 남습니다. 5명 구성 어떻게 돼 있냐? 진종호 그 의원과 그다음에 네. 이제 장동혁 의원까지 2명은 기본적으로 친한계로 분류가 그렇습니다. 되겠죠. 근데 김재원이라든가 김민전이라든가 인요한.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2 구도죠. 예. 다행히도 지난번 이제 그 예를 들면 비대위로 안 가기 위한 조건들 네. 기본적으로 단공 방어막은 구축이 됐어요. 왜냐하면 친한계 최고위원이 2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남은 그 지도부 회의에 누가 들어오느냐? 네. 원내대표가 들어오고요. 정책위 의장 들어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총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은 친한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9명 중에 4표가 확보돼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어떤 분입니까? 어제도 대통령을 함께 모시고 입장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대결을 해서 다수결로 갈 경우에는 원래 최고위에서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당론을 정할 때 다수결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5대4 구동이 묘하게. 그런데 네. 인요한 위원장이나 그리고 인요한 의원, 이제,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은 많이 바뀌는 분들 아니에요? 그 노선만 갖고 있는 분들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확실한 한동훈 대표가 불안감 때문에 네.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네. 정책위 의장 인선을 새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작지만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뭐냐면 초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최혜병 특검법 같은 걸 대표가 예. 말을 지키기 위해 3자 특검법 추진을 했는데 예. 만약에 그 지도부 회의에서 예. 다수결했는데 부결 부결되면 예. 어떻게 돼? 바로 그 리더십에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고심고심 또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